안녕하십니까, 주광호 선생님입니다. 물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시공간과 우주, 시공간과 우주에 해당되는 첫 강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시공간과 우주에 해당되는 그 먼저 들어가야 될 거는 이 시공간, 시간과 거리,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시작됩니다. 첫 페이지부터 길이, 그 다음에 공간, 시간 이런 부분들 나와서 여러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제 빈도는 조금 낮으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이쪽 부분이 좀 시험 출제가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눈여겨보시고 좀 가볍게 읽어주시고 중요한 포인트만 딱 잡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공간의 측정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길이, 시간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각이나 시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도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기 시간의 단위 초 요겁니다. 이 1초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1초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숫자를 다 암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1초라는 거는 세슘 원자가 방출하는 특정 파장의 복사선이 이만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의했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1초란 바로 세슘 원자 되셨죠? 세슘 원자 얘가 방출되는 특정 파장 됐죠? 특정 파장. 이 특정 파장이 이만큼을 다 암기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됐죠?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1초구나. 되셨죠? 자, 1초란 세슘 원자 특정 파장. 이거에 대한 시간. 되셨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시간에 대한 단위 초. 왜 우리 물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미터 퍼 세크 있을 때 이 세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시간의 측정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라는 흐름인데 출제 빈도는 조금 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출제 빈도가 높을 수 있는 부분이 딱 무엇이냐 보셨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양부 1구 되셨죠? 이 양부 1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노출됩니다. 자, 양부 1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게 바로 해시계이고요. 이거에 대한 읽는 방법만 정확하게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읽는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있네요. 양부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가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이 있더라 이거죠. 가로선에 해당되는 거는 가운데 해식에 해당되는 그림자를 통해서 이 그림자 끝이 어디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절기를 나타내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13개의 가로선이 위치하고 가장 위쪽에 있는 겨울의 동지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그림자가 가장 짧은 게 하지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로선에 해당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해가 동에서 서로 뜨면 이 그림자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겠죠. 그거에 대한 폭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주기묘 진사오미 신주술에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서에서 동으로 몇 시간 간격으로 2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시면 되겠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딱 보게 되면 영침이 있습니다. 그 영침이라고 하는 데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겠죠. 그 그림자가 생겨서 그 그림자에 여기에 해당되는 가로선이 있겠죠. 13개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그림자가 가장 길어지는 겨울이 되는 거고요. 동지 이쪽 부분 그림자가 가장 짧게 되는 그래서 하지, 여름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는 서에서 생겨서 동으로 움직이겠죠. 그것들을 2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는 시간. 이제 그림 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해시계를 지나서 현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시간에 해당되는 측정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전자시계, 수정시계, 원자시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명칭들이고요. 한 번쯤 읽어만 보시고 출제는 지금까지 된 적은 없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하면 그러면 조금 여유로울 때 티타임 할 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겠습니다. 시간의 표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됐죠? 시간의 표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끄집어내야 되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출제가 어떤 게 되나요? 바로 표준, 시간의 표준의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다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요. 요것만 기억합시다. 최초에는 태양시였어요. 됐죠? 최초에는 뭐라고요? 태양시. 태양시가 뭐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문제점이 뭐예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시간의 표준, 네가 기준이야. 네가 시간의 기준이야. 라고 했던 게 바로 태양시죠. 그런 다음에 역표시요. 태양시 다음에 역표시로. 그 다음에 그 역표시 다음에 원자시로. 그러면 선생님 원자시 앞에 우리 1초 세슘에 해당되는 특정 파장의 진동의 시간? 네,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가 기준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표준의 역사는 태양시, 역표시, 원자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표준 시간대예요. 그러면 표준 시간대라는 게 무엇일까? 기준이 되는 시간이겠죠.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몇 시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처럼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다녀보신 친구들은 다 아시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그 시차 적응. 그래서 표준의 시간대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냥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출제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표준 시간대는 어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입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15도. 1시간에 15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360도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돈다? 그러면 하루죠. 하루는 몇 시? 24시. 그래서 24시를 360도 나눠주게 되면 1시간에 15도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게 누구?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동쪽으로 가면 해 뜨는 시각이 빨라지기 때문에 1시간씩 빨라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15도당 1시간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경백 35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 몇 시간? 9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보다 9시간 빠른 거겠죠. 느낌 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표준 시간대구나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 동쪽으로 1시간씩 이동할 때마다 15도씩 이동할 때마다 1시간씩 빨라집니다. 요 느낌. 그래서 우리는 동경백 35이기 때문에 표준의 시간대인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9시간 뭐하다? 빠르다. 우리는 동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선생님이랑 같이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끄집어냈고요. 이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에 대한 거? 길이, 공간의 측정입니다. 즉 이번에는 이제 길이 개념이겠죠. 되셨습니까? 그럼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도 물리라고 하는 부분을 풀어봐야 되는데 이 길이 개념에 해당되는 것 실질적으로 어떻게 측정해야지 얘의 속력과 속도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시간에 대한 세크 개념 정리했고 이번에는 미터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끄집어내 볼게요. 위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 공간상의 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는 위치의 3요소. 됐죠? 그러면 위치의 3요소라는 건 네가 어느 위치에 있니? 어디에 있니? 이거죠. 그럼 위치의 3요소가 바로 뭐냐면 기준점,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방향, 요겁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에 가 있어? 이게 위치의 3요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내용보다는 기준점, 거리, 방향 요거를 집어넣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심플하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공간에 해당되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뭐 X, Y, Z 이게 공간이겠죠. 그 다음에 X, Y가 면 됐죠? 그 다음에 점이 1차원 이런 부분이고 시험 문제 출제 빈도는 조금 작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와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 거리와 길이를 구분해라. 요거는 국어적인 문제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요겁니다. 거리라고 하는 건 A하고 B 부분이 있습니다. 됐죠? 거리는 A하고 B가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B로 간 겁니다. 되셨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어디를 간 건 없이 상관없이 거리를 간 겁니다. 이게 간거리. 됐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최단 직선거리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리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거리예요. 변이는 A와 B의 처음과 나중점에 해당되는 직선의 거리 변이.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거리와 길이에 해당되는 개념보다 누구에 대한 거? 거리와 변이에 해당되는 구분을 하는 게 더 물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해야 여러분들이 미터 퍼 세크에 해당되는 거 속력과 속도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국어적인 표현에 해당되는 해석보다는 물리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리의 표준과 측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 번쯤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밑줄 쳐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거리라고 하는 거, 길이라고 하는 거, 누구에 해당되는 거? 빛이 진공 중에서 이만큼 초 동안 진행한 거리.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초 동안, 그러니까 몇 초 동안, 됐죠? 단위 초 동안 이렇게. 그래서 진행한 거리. 누가? 빛이 뭐해서? 진공 중에서. 됐습니까?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1m다라고 기준을 하자라는 거죠. 현재 우리도 이거를 따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1m라고 하는 빛이 진공 중에서 1초 동안 간 거리. 1초 동안요. 몇 초 동안? 되셨죠? 요 초 동안 간 거리를 우리는 1m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에 대한 포인트만 아까 말했던 1초에 대한 거 세슘 그 다음에 1m는 빛이 진공 중에서 이따위에 해당되는 초만큼 이만큼에 해당되는 초만큼 간 거리 이걸로 정의했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끌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다양한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쯤 읽어봐 주시고요. 천문 길이가 있네요. 천문 길이에 해당되는 건 물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한참 뒷강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천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가야 케플러에 해당되는 거 그런 부분에서 단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1AU 1AU는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이하가 아니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1AU 이게 천문 길이구나. 자, 그 다음에 1광년 그래서 광년이니까 라이트 이어겠죠.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라이트 이어 됐죠? 이걸 광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파섹은 3.26광년 이렇게 되겠네요.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제가 써드리죠. 어디에서 케플러의 법칙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들 때 연결시킬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터, 그 다음에 킬로미터 이런 부분들만 알시면 되는 거고요. 몇 피트, 몇 마일, 몇 인치, 몇 야드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천문에 해당되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길이 측정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길이 측정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같이 다음 강의에서 한번 해보고요. 이번 강의에 해당되는 핵심 포인트, 시간과
길이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거 초, 세슘, 미터, 빛의 진동 되셨죠? 진공 중에서 이 시간 동안 간 길이 이런 부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셨고요. 거리와 변이 이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 마지막으로 천문적으로 생각해 줬던 어떤 거리 길이 개념 요건 나중에 케플러 법칙에 해당되는 우주관에 해당되는 거하고 연결시 때 필요한 단위입니다. 이번 강의에 해당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길이와 초 이것들을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해당되는 걸 다음 속력, 속도 이런 역학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단위를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7조 빈도는 좀 낮더라도 아까 선생님이 지적해 줬던 거 1초, 1m, 그 다음에 천문적인 단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머릿속에 숙지해 놓으시고 실험적인 부분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양부일구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천재니까 한 번만 읽을 줄 알면 끝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